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틀어놓은 채 출근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귀에 누군가의 실종 소식이 들려옵니다. 때는 2012년 11월 20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40대의 중년 남성이, 그것도 서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마치 증발한 것처럼요. 도대체 그날 밤 도로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같은 날 새벽 1시에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A씨는 의아한 표정을 한 채 어디론가 쉴 새 없이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지금쯤이면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어야 할 남편이 아무 연락도 없이 귀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평소 같았으면 더 기다려볼 법도 했지만 A씨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바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남편의 차량 번호를 묻는 질문에 숫자 4개를 불러주는데요. 이후에 그녀에게 돌아온 건 참담한 진실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이 몇 시간 전 강동대교 위에서 사고가 난 채로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강동대교 부근에서 사고 한 건이 접수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운전자가 안에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차량에 접근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차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고가 났으니 최소 운전자 1명은 있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지갑, 핸드폰, 신분증 이런 중요한 소지품들은 모두 그 차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만 없어진 거죠. 다행히도 사고 당시에 이 차량 안에 있었던 남성을 발견한 2명의 목격자가 있었어요. 비슷한 시각에 강동대교 위를 지나가던 이 2대의 차량이 있었던 건데요. 두 사람은 12시 13분과 17분, 약 4분 간격으로 이 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말해요. 어떤 남자가 차 안에서 나와서 바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목격자 두 사람 중에 먼저 차량을 발견했던 이 운전자가 인근 톨게이트에 사고 소식을 알렸고 그곳의 직원을 통해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된 것이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으로부터 현장에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8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분 사이에,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운전자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어디로 자취를 감춰버린 것일까요? 사라진 남성의 이름은 배석중. 그는 하남시에서 자영업을 하던 42세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주로 이 강동대교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그날 역시 같은 도로를 이용해 출근을 했다고 해요. 사고 발생 직전인 밤 12시 4분경에 그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차량을 몰아 강동대교 위로 진입했죠. 이곳에서 그는 가드레일을 2차례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수십 미터를 더 주행한 뒤에야 차량을 멈춰 세워요. 이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때문에 정신을 잃은 건 아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려서 확인까지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들의 이런 진술, 목격 진술이 사실이라면 틀림없이 그는 의식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새의 행방을 감추고 사고 후에 12시간 동안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인근 지역과 한강을 샅샅이 뒤집니다. 하지만 끝내 실종된 배 씨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배 씨의 실종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널리 퍼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종 원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꽤 가능성 있는 추측들도 있었어요. 기본 전제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에 이 차량에 꽤 큰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차량 조수석이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었고 에어백도 터져 있던 상태였죠. 그렇지만 운전석은 상대적으로 멀쩡했고요.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어요. 즉 사람이 크게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차량 안에 소량의 혈흔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아마 배 씨는 그렇게 큰 외상을 입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배 씨가 치명상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 의식까지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의 실종이 더더욱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충돌사고가 났을 때 정신이 멀쩡했다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차 안에 남아 있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분명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에 대한 갖가지 추측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짓기엔 동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당시에 배 씨는 꽤 큰 규모의 슈퍼마켓에서 점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무려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이었죠.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더욱 큰 돈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가정도 화목했기 때문에 딱히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실종 당일에 함께 근무했었던 직원들에 의하면 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혹시 납치가 된 걸까요? 아내의 말에 따르면 이따금씩 배 씨는 매출을 정산하고 현금 다발을 들고 퇴근을 했다고 해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누군가에 의해서 사고가 났고 납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수사 결과 이날 일어난 사고는 다른 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한 것이 아닌 배 씨의 차량이 단독으로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근 이후에 강동대교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배 씨는 CCTV 속의 모습처럼 혼자였습니다. 차량 안에 누군가를 태우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로 미뤄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가정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 씨는 평소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원한 관계도 전혀 없었다고 해요. 다음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추측들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가설입니다. 사고 직후에 꽤 큰 충격을 받았을 배 씨에게 일시적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는데요. 해리성 기억상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한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부분적인 기억상실이 발생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은 물론 가족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만약에 배 씨에게 이 증세가 나타났던 것이라면 사건 현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게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경찰과 배 씨의 가족은 그가 사고 당시의 충격 때문에 해리성 기억상실에 걸렸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 어디론가 향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한 사람의 결정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경찰보다 먼저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의 목격담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12시 25분에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는 바로 사고 차량 내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달리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던 이 기사가 다리 밑을 내려다봤는데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 옆의 산책로에 붉은색 점퍼를 입은 채 멀뚱히 서 있는 한 남성이었죠. 그런데 이 남성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다고 해요. 이 기사가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혹시 이 아래로 사람이 떨어졌거나 주변에서 다친 사람 못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 견인차 기사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날 밤 기사가 보았던 붉은 점퍼의 남성은 사실 배 씨가 맞았습니다. 자, 이 CCTV 화면에서 보시면 이 왼쪽 위쪽에 배 씨의 모습이 보이죠. 그의 아내가 보여줬던 사진과 이 남성의 모습이 일치하기도 했고 사건 당일 매장 CCTV에 찍혔던 배 씨의 모습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목격한 남성의 상태로 봤을 때 정말로 배 씨가 해리성 기억상실에 걸렸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주변을 헤매고 있던 것이었을까요?
기사의 진술을 전해들은 가족들은 배 씨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의지한 채 하루빨리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5개월 만인 2013년 4월 17일 한강 강동대교 남단 다리 아래에서 배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당시에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배 씨의 부검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아서 이 시신의 상태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유가족들과 경찰 선에서 마무리 지어진 듯합니다. 분명 석연치 않은 점들이 더러 존재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성실하게 살던 한 가장의 실종과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을 남겼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기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실과 의문점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 배 씨의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곧바로 멈춘 게 아니었어요. 수십 미터를 더 주행하고 나서야 정지했죠. 문제는 이 거리가 비상식적으로 너무 긴 거리였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동원해서 실측을 해보니 1차로 충돌했던 지점부터 마지막으로 멈춰선 곳까지의 거리가 197m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안을 해본다고 해도 사실상 지나치게 긴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차량의 상태로 봤을 때 충돌 전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 역시 이 점을 더욱 의문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충돌 직전에 이 차량의 속도가 적정 수준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차 충돌 이후에 상당히 감속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려 200m나 되는 거리를 더 주행한 것일까요? 1차 충돌로 의식을 잃고 2차 충돌 직후에 깨어났던 것일까요? 물론 지금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가 실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했다면 왜 당시에 경찰이 강동대교 남단을 중심으로 헬기와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했을 때는 그를 찾지 못했던 걸까요? 그래서 그때 사망한 게 아니었다면 분명히 살아있었다는 걸 텐데 그렇다면 왜 견인차 기사가 당시에 그를 목격한 이후에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아무런 목격자도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견인차 기사의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그가 차량 사고 이후에 스스로 밖으로 나와서 그 8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리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 이것도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긴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각자의 의문점과 궁금한 부분, 사건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 콘텐츠는 2012년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